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국내에는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주도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원 단위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2차전지 ETF가 있는데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글로벌 2차전지 기업들은 중국의 CATL, 그리고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의 BYD 이렇게 이제 존재해 있는데요. 최근에 2차전지 기업들이 좀 차익 매물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네, 지금 왼쪽의 기업은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기업은 우리나라 삼성 SDI예요. 최근에 주가가 약 12%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대부분 인지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이런 조정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이냐. 아, 아니다. 야, 이걸로 이제 끝나서 다시 지금 코로나도 다시 재발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정말 큰 고통을, 예전이라면은 정말 큰 고통을 줄 때가 있었죠.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2차 전지는 국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글로벌 업황이죠. 우리가 대부분 아마 아시겠지만 2025년도 그때 가면은 메모리 시장만큼 커질 수 있다. 2차 전지가. 그래서 아직도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국내 그런 수급도 중요하고 국내 시장도 중요한데, 이 2차 전지라는 이 업종은 글로벌의 업종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LG화학, SDI를 투자할 경우에는 테슬라라든지 또 CATL이라든지 파나소닉, BYD의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병행하면은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투자 포인트에서 어떤 것을 짚어가는지 그 부분만 오늘 한번 간단히 점검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2차 전지는 사실 올해 1월달, 2020년도 1월달에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답보의 상태를 보이다가 1월달 이후로 약 여기가 30만원 초반에서 40만원대까지 빠르게 1, 2월달 급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죠. 그러면은 글로벌의 2차 전지는 어땠냐면요. 우리가 먼저 전기차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시장에서 부각을 하게 됐냐면은 지금 잠시만요. 금방인데. 네. 네, 보시면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의미를 둔 거래량이 나오면서 스타트를 끊어줬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10월 말이에요. 10월 말. 그리고 지금 원래 글로벌의 점유율 1등이 중국의 CATL입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영향도 받으면서 얘네들이 국내보다 더 강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테슬라가 아까 10월 말이었죠. 이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은 여기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이평선 위인 여기서 스타트를 이제 끊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가 11월 말입니다. 우리 LG화학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까 1월 초, 1월 중순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1월 말, 2월 초 정도. 조금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늦게 우리나라가 좀 반영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을 같이 점검을 해드리는데, 최근에 우리가 먼저 테슬라의 고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것은 액면 분할에 대한 그 개별적인 이슈로, 2차 전지의 이슈라기보다는 전기차의 이슈라기보다는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로 최근에 시장과 다르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시작을 해서 7월달 중순 정도의 고점 강한 거래량 아니라 강한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한 달 동안 신고가를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원래 글로벌 1등 점유율을 차지하고 하고 있던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7월 달이죠. 7월 중순 정도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신고가를 가지 못하고 이런 구간, 박스의 구간, 하단을 여기서 잡아주고요.
상단을 여기서 잡아주는 이런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과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나소닉 그래도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 주가 자체는 지금 글로벌의 그런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죠. 잘 한번 볼게요. 스타트는 얘네들도 초반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여기서 스타트를 이제 끊어줬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 원래 2등 정도 했다가 테슬라하고의 결별을 하면서부터 주가는 나홀로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파나소닉을 우리가 좀 빼놓고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고요. 중국의 CATL 그리고 중국의 BYD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 점유율은 매우 낮습니다. 낮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한번 참고하는 그런 용도로 잠깐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이 기업들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1월달 정도 스타트 끊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7월 중순 정도 고점을 찍어 놓고 지금 신고가를 못 가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잠깐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지금 상황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CATL이라든지 이런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죠. 10월달 말이라든지 11월 말에 스타트를 끊어 주었고 고점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7월달 고점을 찍고 지금 쉬고 있다라는 것을 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업 SDI하고 LG화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1월달 정도에 스타트를 했고 지금 7월달에 보시면은 7월달에 주가가 크게 오르질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 지금 이런 BYD 같은 기업들은 6월달 상승 후 잠깐 쉬었다가 7월달 급등을 내어줍니다. 우리 나라의 2차 전지는요. 7월달 오르질 못하고 있다가 8월달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SDI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기업마다 약간 틀리겠지만 삼성 SDI도 한번 보면은 6월달, 7월달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뒤늦게 8월달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글로벌의 기업들은 10월 말, 11월 말에 스타트를 끊고 7월달 고점을 찍었는데 이 7월달에 급등을 보여주었죠. 급등 후 7월 중순 고점을 찍고 조정을 겪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1월달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6월달 그리고 또는 7월달 정도에 급등은 별로 없었다. 뒤늦게 8월달에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8월 지금 중순 최근까지죠. 중순까지. 그리고 지금에서야 뒤늦게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의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템포가 좀 늦게 시작을 하면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7월달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7월 중순에 고점에서 찍히고 지금 등락을 겪고 있는 그런 관점이죠. 우리나라는 6월, 7월달 급등은 없었고 그냥 답보를 보여주다가 8월달 초부터 급등을 보여주고 지금에서야 중순 정도에서 쉬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조정의 첫 스타트를 이제 좀 끊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을 하기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에서 아직 지금 보면 LG화학이 이제 대장이니까 LG화학이 글로벌에 비해서 뒤늦게 급등을 보여주고 이제 좀 계속 당분간 신고가는 좀 갖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이후에 조정의 경우에는 뭐 기업마다 틀리지만 우리가 BYD는 좀 약한 기업이니까 CATL을 좀 비교해 주는 게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테슬라는 이 특이한 케이스 액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래도 평균값으로 CAT를 봐주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7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약 21선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고 상승을 하고 신고가는 쉽게 넘지 못하고 다시 윗단에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등락의 구간을 좀 당분간 가고 있었구나. 한 달 정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신고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당분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차익 매물에 대한 등락의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확률이 100%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케이스도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1월 달에 우리나라 2차 전지를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인데 왜 1월 달에 강하게 매수를 했냐면은 바로 이 기업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글로벌의 그런 기업들과 같이 봐주는 게 중요한데 이들이 먼저 강하게 상승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가 오를 것이라 생각해서 여기 오르는 그 첫날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달려든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논리로서 제가 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최근에도 말씀을 제가 수강생님께도 드렸지만 조정이 올 가능성을 좀 더 강하게 농후하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그런 대응책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 그렇게 좀 분석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ET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거하고 코덱스 2차 전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쉽게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는 LG화학은 70만 원대고 삼성 SDI 30만 원, 40만 원이니까 소액 투자자로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신 분들은 좀 부담이 적은 이런 만 원짜리 그런 ETF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텐데 이런 기업들도 주가의 흐름은 SDI하고 LG화학에 많이 연동된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사실 이런 보도는 우리가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 날 미래에셋 2차 전지 테마 운용사가 미래에셋이거든요. 요 타이거는요. 순자산이 2천억을 돌파했다. 그래서 흐름을 잠깐 보면은 올해 어떻게 됐죠?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자산이 유출되었고 뒤늦게 지금 며칠 안 돼갖고 8월 달에 가파르게 이제 유입이 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유입이 돼서 주가가 이제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8월 11일 날 기사가 나왔죠.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1일이면은 잠깐만요. 요 날이네요. 거의 꼭지에서 단기 고점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요 날이 요 날. 그 이후로 한 5%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사들은 저희가 별로 반대로 좀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와, 급등했고 자금이 많이 왔다. 그러면은 좀 조심하고 와, 자금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좀 이렇게 생각하는 100%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용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그런 ETF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2차 전지는 앞으로도 먹을 건 많이 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매일매일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이슈를 파악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업황은 글로벌 업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과 우리가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더라. 그래서 제가 1월 달의 경우에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는 바로 이런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우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저희 수강생님들이 1월 달에 2차 전지를 아주 강력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이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 최근에 글로벌의 2차 전지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이 7월달 고점을 찍고 쉬고 있는데 고점을 찍기 전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7월달에 ETF도 마찬가지죠. 7월달에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스파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 결국엔 우리는 한 달 늦게 8월달에 LG화학, 삼성, SDI가 아주 가파른 스파트를 내고 스파트를 내면 어떻게 되었죠? 아까 아까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이 또 미국의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스파트를 내고서 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뒤늦게 한 달 뒤에 마지막 스파트를 LG화학, 삼성, SDI 등등이 스파트를 내고 이제 좀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쉬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이 뭐 정확하지 않고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플러스 양념 조미료 하나로 이런 분석법까지 함께 병행해서 지금은 비중이 좀 많이 없는 상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신 내려오면은 주가의 흐름을 한번 다음 판을 보셔야죠. 얘네들이 내렸을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렇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과거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릴 때 깜짝 놀래죠? 50%가 이틀, 3일 만에 내리거나 하는 경우에 최근에 또 시젠 같은 경우 시젠도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틀, 3일 만에 30%가 막 급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2차 전지 업황은 글로벌 업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CATL의 기업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시젠이나 신풍제약처럼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업들도요. 주가를 보시면은 77위안에서부터 240이니까 몇백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주가가 하락할 때 아까 우리나라의 시젠이나 신풍제약처럼 쑥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이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들의 주가의 조정의 그런 상태를 조금 벤치마킹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내일 우리 수강생님들 주간 강의할 때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현대차에 대한 그런 전략을 짜 드릴 텐데 그 중에 2차 전지는 이 케이스로 좀 봐주시면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예상 밖의 상황이 있으면은 대처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현재까지 그래도 예상은 좀 해놔야 되겠죠. 현재까지의 좀 확률 높은 예상은 이 정도 급의 조정을 생각을 한다가 당분간의 상황입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오늘 유튜브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번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시청자님들 좋은 결실 또 내시길 바라고 시장이라는 것은 매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정이 와야지 좀 탄탄하게 또 매물벽을 만들어주면서 개구리처럼 다음을 비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업종들의 경우에는 미래의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조정은 좋은 기회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2차 전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디에요? 네이버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에서 또 함께 하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공포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구독, 좋아요, 또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서 저희 앞으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